이런 형태로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진짜 좀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부분 혼자 힘으로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나이를 좀 떠나서 정리하려고 보니까 이제 숨이 딱 막힌다라는 말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정리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정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윤선현입니다. 2010년부터 정리 관련된 일을 해오고 있고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정리가 어려운 분들에게 정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이 조금 어둡고 좀 냄새나고 뭐 이럴 텐데 어두운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조명 혹은 물건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오래된 주택이기 때문일 수 있겠고 혹은 인테리어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건이 그 공간의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래된 물건이 정말 많죠. 20년, 30년, 40년 기억조차 안 나는 그런 형태의 물건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다면 어떤 특정한 공간에 어떤 활동에 의해 물건이 존재할 텐데 사실 그런 형태의 구조가 아니라 여기저기 물건이 막 쌓여있기도 하고 장식장, 서랍장처럼 정말 정체불명의 물건들이 가득한 공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물건들이 대부분 쓰임, 사용에 의한 물건이라기보다는 적재, 방치, 보관 이런 물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집안 분위기가 좀 어두워질 수도 있고 그 물건들이 오래되어 있다 보니 그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냄새도 집에 공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집 인테리어를 하고 오래된 물건들을 좀 빼서 정말 필요한 물건들만 집에 두신 분들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분들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테리어를 해라, 뭐 자식들한테 정리를 좀 해달라, 부탁해라 라기보다는 집안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물건이라는 겁니다. 오래된 물건보다는 쓰임이 있는 물건들, 사용해야 될 물건들이 사용 용도, 사용의 어떤 빈도수를 높이기 위해서 적절히 잘 수납되면 따스하고 포근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으로 따졌을 때 3년, 5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쓰지 않았던 물건이라면 한번 과감한 정리를 좀 하셔서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옷장입니다. 혼수 장만할 때 요즘은 청소기, 텔레비전 같은 그런 가전 같은 거였을 텐데 어르신들의 집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가구였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롱이라고 부르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사이즈도 뭐 8자 이상 되기도 하고요. 또 보통 집 가면 이 붙박이장도 방마다 있기 때문에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곳이 많고 사실 그걸 열면 온통 옷입니다. 그 옷들이 대부분 오래전에 입었던 옷이죠.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거 옛날에 내가 직장 다닐 때 입었던 옷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은퇴하시고 직장에 갈 일도 없으시고 또 경조사 같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옷까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추억과 또 삶의 어떤 의미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인데 그거 몇 번 안 입었고 또 이렇게 정리하기조차 힘들어서 계속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집 정리를 이제 자녀들이 해야 될 때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옷이 해당될 수 있어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옷장에 있는 물건들을 좀 정리한 적이 있는데 상태 괜찮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옷을 골랐는데 남겨둔 옷이 20벌도 되지 않았거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진짜 오래돼서 입을 수 없는 옷이고 결국은 처분이 필요한 옷이고 앞으로의 활동 고려했을 때 입을 일이 없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처분을 해야 되는데 옷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칸칸별로 공략하거나 계절별로 하거나 특정 이벤트에 관련된 옷을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정리 방법 중에는 하루에 딱 한 벌일 수도 있고 5벌일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옷을 골라내는데 필요한 시간은 약 한 15분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사실 하루에 15분 정도의 시간이 짧다고 느끼겠지만 몇 벌 정도 골라내는 데는 충분한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꾸준하게 하신다면 의미 있는 정리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정리를 하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명확한 분류 기준일 수도 있어요. 무엇을 남길지 무엇을 뺄지 그것은 지금 삶의 어떤 의미, 가치, 앞으로 하고 싶은 것 이런 걸 텐데 할 게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으시다면 그런 명료한 기준 자체가 없겠죠. 그런데 가장 인간이기에 필요한 기준은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대표적인 게 건강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건강이라는 가치, 건강이라는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명료한 가치관, 삶의 어떤 목적 같은 게 명확해지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현실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부분 혼자 힘으로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나이를 좀 떠나서 정리하려고 보니까 이제 숨이 딱 막힌다라는 말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전체적인 공간을 봤을 때 너무너무 정리할 거 투성이고 버려야 할 게 많고 혼자 힘으로는 뭐 무겁고 올려져 있는 것들도 있고 구석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서랍장 같은 공간에 물건 딱 뒤집으면 수백 개가 나오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 정리를 시작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정리법은 한 칸 정리법. 하루에 한 칸씩 정리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 삶의 어떤 목적이 약간 건강일 수도 있고 행복한 노후일 수도 있고 그냥 즐거운 인생 같은 그런 명확한 목적과 가치가 정해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물건들은 남겨야 될 물건, 그에 해당되지 않은 물건이라면 버려져야 될 물건일 텐데, 예를 들면 저희가 정리를 하다 보면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를 많이 버리게 됩니다. 사용기한이 지나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많은 건데 사실 돈 주고 샀기도 했고 선물로 받기도 했고 행사 가서 받기도 하고 건네받은 물건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가치 있고 빨리 먹어야 될 그런 물건일 텐데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나지 않아서 어느 순간 방치가 되었던 물건이겠죠. 그런데 내가 진짜 건강에 한번 신경 써야겠다라는 삶의 목적이 뚜렷하게 갖게 되고 그 목적을 가지고 공간 속에 있는 건강에 도움되는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면 건강기능식품들이 발견되실 거예요. 그럼 정리한다는 건 뭐예요? 쓰지 않는 걸 버리는 것도 정리지만 가지고 있는 거 사용기한 지나기 전까지 드시는 것도 저는 물건 정리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 이거 먹으려면 눈에 보이는데 꺼내놔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해야 되고 어떤 건 바로 먹지 못하는 물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고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건요, 일단 뭘 버리고 빼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문 열고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정리에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수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주어진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제한된 거를 통제하는 거를 저는 정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공간에 관련된 것도 공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 물건도 제한되어 있고요. 그 물건을 쓸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용기한이라는 그 기준 하나만으로도 정리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발견되겠죠. 그 물건들이 명료한 기준 하에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기준일 텐데 그 시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물건을 정리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정리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고 해야 될 것도 이제 있으시니까 우선순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정 시간을 쪼개서 만들어서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럼 체력적으로 가장 컨디션 좋을 때 어쩌면 오전 시간일 수 있고요. 혹은 주말 같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이라는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물건 정리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정리가 안 되는, 정리를 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핑계는 늘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진짜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는 아니겠지만 나에게 소중한 자원들, 돈일 수도 있고요, 공간일 수도 있고 에너지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물건 정리 안에서 함께 사는, 또 멀리 있지만 그래도 왕래하는 자녀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엄청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를 좀 더 인식하셔서 하루에 조금의 시간이라도 정리하는데 투자하시면 그것이 그냥 집안일 정도의 수준이 아닌 삶을 바꿀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보고 설레이는 건 두고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설레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물건 정리하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설레이는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한 10년 된 아령 같은 거 보면 설레이겠습니까? 그 설레임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싶냐면 물건이라는 것은 존재함으로 설레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특별한 물건이라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사용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반대로 설레이지 않고 오히려 의미나 가치가 없는 물건들은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겠죠. 이제는 나이 때문에, 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할 수 없는, 하면 안 되는 그런 물건이라면 불필요한 물건이 있을 텐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물건들을 선별해보는 그 과정부터가 저는 정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쓸 것, 쓰지 않을 것 두 가지 판단 기준으로 물건을 분류하는데 우선 쓸 것, 써야 할 것을 명확하게 판단하시면 중요하지
않는 것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생길 겁니다. 정리가 어려운 분들은 시간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15분 정도의 시간이면 하루에 딱 1%에 해당되는 시간이거든요. 사실 방 하나를 정리하는데 전문가들이 4시간 정도 최소 시간을 써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 7.5시간 2배 14일, 15일 정도 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2달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방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루에 한 15분 정도씩 꾸준하게 시간을 투자하면 사실 2달 정도면은 15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뭔가 한 공간을 정리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15분 동안 뭘 정리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요. 몇 개만 버리자라 해서 물건 몇 가지를 골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써야 되니까 위치를 바꾸는 것도 정리이고요. 물건을 가지런히 두기 위해서 수납 도구를 이용하든 수납 시스템 같은 형태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최소한의 투자가 정리를 하는데 필요한 투자가 저는 15분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좀 막연한 분들한테는 1% 하루에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정리하는데 할당하셔서 누적된 시간의 힘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공간씩 꾸준하게 정리를 하면 분명히 한 공간은 마칠 수 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리된 공간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집이 정리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집이 모델하우스도 아니고 세트장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 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겠죠. 살다 보면은 뭐도 먹고 책이라면 읽을 수도 있고 사용되는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물건들이 놓여지기도 하고 꺼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정리된 공간의 기준을, 기대치를 좀 낮추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제가 식탁 정리 진짜 중요하게 강조하거든요. 식탁 정리는 밥을 먹기 위해서 항상 준비된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식탁에 물건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15분 동안 정리를 다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한 2주 이상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필요 없는 물건들이 좀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또 밥을 먹다 보면 어질러지겠죠? 우리 설거지 하듯이 식탁도 짧은 시간 동안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공간들도 물건이 사용되다 보면 또 어질러질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물건이 어느 정도 비워지면 식탁 치우는 것처럼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써야 되는 물건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 그게 정리된 공간이지, 보이는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 곳은 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 어떤 의식주,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사용되는 공간이고, 그 사용되는 공간의 그 물건들로 인해서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정리된 공간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기대치를 일정하게 자신의 삶의 방식에 맞게 맞추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거실입니다. 사실 집에서 가장 넓은 곳이죠. 그런데 그 거실을 혼자만 쓰는 분들도 있고요, 가족이 함께 사용하지 않는 집들도 있습니다. 아마 뭔가 정리되지 않은 형태이거나 상황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공간을 정리된 공간으로 만들고 그 공간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거기에 중요한 필요한 물건들이 있겠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이 있어야 될 수도 있고요, 함께 먹을 수 있는 간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뭔가 좀 앉거나 눕거나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할 수 있고, 도구가 필요하거나 물건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그 공간의 활용도가 좀 높아질 텐데, 거실이라는 공간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휴식, 가족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실에 지금 뭔가 사용 빈도가 좀 없다고 한다면 사용 빈도를 높일 수 있는 형태의 물건이 놓여져 있어야 된다거나, 혹은 쓸데없는 물건들이 많이 놓여 있는 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갈 데 없어서 막 방치되는 물건들, 뭔가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다면 공간에 대한 좀 확보가 필요할 수 있겠죠. 여기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여유와 휴식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목적에 맞게 불필요한 물건들을 빼서 옮겨서 그 공간에 필요한 물건들이 또 와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간 정리에서 가장 우선으로 할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성, 그게 목적이라고 정의하고요, 그 목적에 맞는 물건들이 들어가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물건이 빼지는 것인데, 휴식, 가족과의 어떤 소통과 관계에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거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은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하는 활동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활동
활동에 따라서 옷이 정리돼야 되는데 그 기준이 명료하지 않다 보니까 뒤섞여 있거나 빈대 두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운동이 중요해 그러면 운동이라는 활동에 필요한 옷이 딱 정해져 있는 공간에 있어야겠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요, 내가 지금 하지 않는 활동들, 할 필요 없는 활동들이 해당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빼내야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 기준을 맞추고요. 두 번째는 가족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칸수를 구성했을 때 1번과 2번 칸은 내 옷, 2번과 3번 칸은 남편 옷, 3번과 5번 칸은 겨울옷, 이런 식으로 이 위치를 지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수납 지도라고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옷장을 한번 다 여신 다음에 꺼내고 버리고 이런 것도 좀 하셔야겠지만, 저는 수납 지도를 먼저 그리신 다음에 위치를 정하는 거죠. 그 위치에 따라서 옷을 좀 분류하셔야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가족 분류이고요.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계절별 옷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소재 혹은 색상으로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 칸의 옷장은 뭐가 있다라고 딱 규진을 만드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옷을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리는데 사람들이 옷을 찾고 입을 때만 옷장을 여는 게 대부분의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흐트러지기도 하고 분류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들이 아까 활동, 사용자, 혹은 계절, 소재별 분류 이런 것들로 명료한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수납 지도 한 칸이면 옷 정리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해결되실 거예요. 침실이라는 공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수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조사를 보니까 노인 인구들 중에 약 25%가 수면 장애를 앓고 있대요. 수면 장애라는 거는 잠을 깊이 못 자거나 자다가 자꾸 깨시는 거거든요. 물론 그 원인이라는 거는 노화도, 건강도 혹은 스트레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수면을 만들 수 있는 데는 정리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숙면에 방해하는 물건들을 빼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숙면에 방해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영향 없지 않냐라고 하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물론 침실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가능하면 잠자기 한 30분 전에는 TV 시청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러려면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TV를 좀 끄셔야 되고요. 스마트폰도 비슷합니다. 뭔가 강렬한 불빛이 뭔가 눈에 피로를 줄 뿐만이 아니라 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빨리 못 자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책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책은 그냥 잠자려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잠을 자려면 일정하게 물건들과의 단절, 그 다음에 잠을 잘 수 있는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칭을 간단하게 가볍게 한다거나 혹은 조명을 낮춰서 잠잘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한다거나, 그것이 숙면을 만드는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침실에 숙면에 도움되는 물건은 무엇이고 방해되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물론 방마다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놓여 있을 텐데, 도움되는 물건들을 가깝게 보관하고 도움이 안 되는 물건이라면 가능하면 멀리하거나 빼내거나 혹은 시간 제한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드신다면 좋은 숙면을 만드는데도 침실이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 정리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버리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식재료인데, 사실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기한이 있어서 기한대로 지키는 게 모든 물건 정리의 시작일 텐데, 그런 형태의 식재료 중에 사실 날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방 정리 가면은 다 꺼내서 날짜를 다 확인하거든요. 사실 하나씩 날짜를 구분해 보면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특정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확인하기 어려운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셔야 되는데, 자녀분들 중에 부모님 댁에 가서 물건 정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주방을 정리하면서 어머니가 계속 쌓여둔 그런 식재료 같은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마음이 아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식재료 정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식재료 정리를 하기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 정리할 수 있는 분량만 한번 보신 다음에 날짜를 좀 확인해 보세요. 날짜가 한참 지났다 고민할 거 없이 버리셔야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식재료 정리 필수입니다. 사실 화장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생이라는 게 뭐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닥에 발생되는 곰팡이는 청소를 수시로 하지 않으면 냄새도 나고 건강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요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실에 있는 청소 도구, 쓰지 않는 물품들 대체할 수
수 있는 것들,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다면 정말 필요한 물건들, 필요한 개수만큼 두시는 게 좋은데, 굳이 화장실에 두지 않아도 되는데 두는 물건들도 많이 있고요. 분명히 오래되면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최소화된다면 깨끗하게 화장실을 만들고 청소도 쉽고 위생적으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집 정리를 하면서 가장 골치 아프다, 힘들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물건이 자식들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분들한테 제발 부모님 댁에 가가지고 자기 거 좀 가져오라고. 근데 이제 정말 들데 없어가지고 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명절이나 자식들 이렇게 집에 올 때 물건들을 좀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할래? 결정해라. 실제 어떤 분은 딱 3개월 기한 두고요. 그때까지 안 가져가면 버리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가져갈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이 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사실 내가 집에 여유 공간도 있고 또 뭐 혼자 사니까, 둘밖에 안 사니까 환경이 그냥 있으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공간을 좀 활용하기 좀 어렵거나 그냥 창고 같은 공간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물건이 방치되기도 합니다.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위해서라도 자녀들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래? 가져가. 언제까지 안 가져가면 처분하겠다.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고 결정해 주겠죠? 그리고 자녀들도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곳곳에 있는 아이들 물건들 처분을 하시면서 행복한 새해를 좀 맞이하시면 어떨까요? 공간을 정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질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하게 운전을 하거나 도로를 다니는 것은 교통 질서를 누군가가 지켜주기 때문이겠죠. 저는 집안에도 그런 질서가 있어야 생각해요. 이 질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제 위치에 있고 사용하고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에 또 놓여지는 그런 질서가 공간을 나아지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정리를 하고 나서 가장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집에 가면 물건에 질서가 있다는 표현이었어요. 그것은 신경 써서 물건의 위치를 잡고 쓰지 않는 것을 빼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언젠가 딱 느꼈던, 내가 정리되지 않은 집에 살다가 정리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매일 조금씩 질서를 잡아갔대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정리된 공간이 되니까, 아, 이게 바로 집이 주는 질서이구나. 저는 그 집에 대한 질서가 삶의 질서까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물건의 위치, 물건의 양, 소비를 통제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진짜 좀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질서를 만드시는 활동이 바로 공간 정리고 물건 정리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망설이지 마시고, 쓰지 않는 물건 처분하기,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기. 오히려 나는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나눔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리 실천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하루에 15분씩이라도 공간의 질서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